안 그래도 검찰은 정경심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편향돼 있다라고 불만이 많았던 터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치고받은 판검사 최후의 법정 충돌. 어제 정경심 씨의 4번째 공판 준비 기일 진행이 됐는데 시작부터 판사와 검사의 신경전이 불붙었어요.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발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부터 벌어진 겁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검사 말할 기회 드리기 어렵습니다. 앉으세요. 라고 하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판사님,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자 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판사님은 양측이 싸울 때, 검사와 변호사가 싸울 때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일인데 왜 판사가 검사랑 싸웁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러자 검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의견도 듣지 않은 건 부당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검사는 앉아주세요. 라고 하자 검사가 계속 일어서서 정당한 요청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앉으세요. 그러자 검사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진행에 대해 정식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판사가 열받았어요. 검사 이름이 뭡니까? 야,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야. 너 이름이 뭐야 이거지. 그러자 검사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서로 존댓말 쓰지만 나 누구다. 너 이름 뭐야? 나 누구다. 왜? 거의 뭐 이 수준.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야, 너 이름이 뭐야? 나 누구다. 이런 얘기까지 왜 나왔느냐? 이 갈등과 싸움의 시작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경심 재판에서 판검사가 왜 싸워요? 황당하네. 재판과 정반대 기록된 허위 조서가 원인이었어요. 지난 10일 재판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당시 검찰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거를 재판장이 왜 막습니까? 라고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공판 조서에는요, 이 조서라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 공식 문서에 검사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상황과 정반대로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는 당시 재판장의 발언도 누락이 돼 있었던 이런 발언입니다. 수사자료 복사가 지연되면 정경심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 판사가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 측의 공문서 위조 행위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건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김관선 변호사님, 여러 재판을 하셨잖아요. 변호사 경력, 검사 경력 합치면 한 지금 20년 넘으시죠? 30년 법조계 생활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싸운 거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 처음이죠. 30년 동안 네. 그 많은 재판 중에? 처음 보고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웬만한 재판 들어가면 뭐 고등법원 들어가도 다 부장판사 재판부장이 후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법조인이 제가 더 많죠.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사실 피고인하고 검사는 대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의 진행, 우리가 소송기획권 행사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중립을 잘 지켜서 누구에게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는 재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 재판부터 이게 사실 논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한 건데, 물론 뭐 판사의 어떤 법률 시각에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판사가 자기 생각에는 뭐 불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검사 입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단 공소장을 처음에 공소시효 때문에 부랴부랴 작성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한 내용은 공소장을 특정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데 왜 이거 불허하느냐,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공손하게 했으면 검찰이 거기까지는 수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제일 아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대목은 수사기로 연론 복사가 늦어지면 보석도 허락할 수 있다. 보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검찰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열이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검사 이러면 정경심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을 건 싸움 아닙니까? 물론 정경심 교수 입장도 사활을 건 싸움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예단을 줄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판사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한 거죠. 그래서 서면을 써서 냅니다. 그 의견서를 써서 공수장 변경 불허한 거에 대한 부당성, 그건 당연히 법률적 의견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의견서를 써서 냈고, 그 의견서를 써서 내면 사실 법정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두로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서면을 읽어봤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두로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형식의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공판 조서를 딱 봤는데 이제 공수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이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공판 조서까지 왜 이게 허위를 쓰지? 그러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리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이제 재판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건 피고인이 되건 이건 엄청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고 뭔가 좀 뭐 피고인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검찰을 위한다든가 그런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공수장 변경이 허가되느냐 불허되느냐 뭐 이 부분을 예. 떠나서 재판장이 어떤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 김혜은 박사님 이 건을 보면서 자, 이제는 그 왜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시는 분들이 저 검찰이 수사를 못 믿겠다.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검찰도 못 믿고 뭐 이번에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에 울산 경찰을 봤잖아요. 경찰도 못 믿고 청와대가 후보자를 어떻게 한다. 청와대도 못 믿고 이제는 법원까지 불신하는 사회가 됐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을 과연 누가 자초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김강삼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던 대목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 있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완벽한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적어도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행동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검찰 측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론전으로 상당한 압박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게 되는 건 동양대학교 표창장에 대한 위조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있는 당일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기소했네?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적인 기소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검찰을 여론적으로 맹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소장의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설전을 벌였던 상황들이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판단들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워낙 뜨거운 사건이니까 이 재판 맡기 싫어서 좀 기피 신청 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세간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거나 재판부가 하게 되는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판사의 실명을 바탕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인식공명을 하는 것도 없어져야 될 문화겠지만 재판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중립성을 위배한 상황들은 없는 건지 대법원 차원에서도 분명하게 한 번쯤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김 전 장관님 짤막하게 한마디 하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문서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것 중에. 그런데 문서 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문서 조작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항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항의를 했는데 항의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심을 넘어가게나 하면은 1심에서의 그 진술서를 보고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재판부는 문서 조작에 대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문서 조작을 하고 있다? 과연 신뢰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